이번 주차에서는 앞서 다뤘던 시각화와 시뮬레이션을 실제 행동과 태도로 연결하는 단계인데요. 바로 에자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변화를 다뤄왔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사고를 실행할 수 있는가, 즉, 시각화나 어떻게 보는지를 머릿속에서 미리 실험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시각화나 시뮬레이션 이 두 가지는 생각의 수준에서 분명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개념이 바로 에자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으로 끝날 일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성장 마인드셋, growth mindset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은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소개가 되어졌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기 전에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는 첫째,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차이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 습관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그런 게 있구나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그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도전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에자일 방법론의 핵심 원리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해하는 것인데요. 에자일은 IT나 개발자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학습, 진로 설계, 팀 프로젝트, 창업, 조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사고 방식이 바로 에자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행동의 원리인데요.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실패를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실패를 바탕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장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이론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학습 방식과 삶의 태도 등을 재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에자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롤 드웩의 마인드셋 이론은 오늘 강의의 출발점이 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구분은 지능의 차이도 아니고 재능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묘하죠?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본인의 재능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인 거죠. 먼저 고정 마인드셋은 픽스드 마인드셋이라고도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나는 원래 이건 못해. 저 사람은 재능은 타고났어.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나는 못할 수밖에 없어.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 이 사고방식의 핵심은 능력은 바로 정체성, 타고나는 그런 바뀔 수 없는 고정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노력보다는 재능을 강조하는 문화, 즉 천재형 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영웅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듯이요. 그리고 이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도전 자체를 줄인다는 점입니다. 난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를 지정하는 그런 마인드셋인 거죠.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은 전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훈련, 전략, 피드백,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뇌의 가소성을, 즉, 내가 경험에 따라 변화하고 재구성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인데요.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다. 혹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뿐이다. 이 한 문장은 한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데요. 실패가 정지 신호가 아니라 다음 실험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자, 만들어진 천재들의 사례인데요. 성장 마인드셋이 말뿐인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밝혀진 어떤 이론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슈퍼맨의 배우였죠. 그분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에 걸친 재활을 이어갔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부 신체 기능을 회복했고요. 전 세계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 큰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마이클 조던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부 선발에서 탈락했던 경험은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압도적으로 훈련해서 이를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는데요. 또한 잭슨 폴록 같은 경우는 미국의 화가죠. 이는 초기에는 기술적으로 미숙하다는 혹평을 받았지만 집요한 실험과 반복을 통해서 미술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미국의 대표 페인터가 됐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인데요. 자신을 이미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이 성장 마인드셋은 조직으로도 확장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태도 차원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개인이 아무리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와 또 그 시스템이 고정 마인드셋 구조라면은 이 성장은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실험해 보려는 학생에게 실수하면 감점이야. 계획과 다르면 안 돼.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말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 학생이 과연 시도와 도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에자일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에 나오는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라면 에자일은 조직과 시스템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에자일은 단순한 업무 기법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이해하면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에자일이라는 방법을 도입했을 때 시스템 자체가 환경 자체가 변화하려면 에자일이라는 기법이 도입이 되었을 때 편리하다는 뜻인데요. 에자일의 탄생은 IT, 그러니까 테크 기업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에자일이 등장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기존 방식이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개발 방식, 이른바 폭포수 모델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다. 그
그 계획을 끝까지 지킨다. 마지막에 결과물을 짜잔 하고 공개한다. 이 방식은 환경이 안정적이고 변수가 적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때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산업화 시대였죠. 어떤 것을 해내기에는 많은 노력과 돈과 힘이 드는 상황이라 어떤 실행을 하기까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고객의 요구는 계속 바뀌고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경쟁 환경은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세운 계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식 속에서 2001년 미국 유타주 스노우버드에 모인 17명의 개발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우리는 계획을 지키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쓸모없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완벽한 계획 대신에 빠른 학습, 완벽한 문서 대신 작동하는 결과물, 통제 대신 신뢰와 협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문의 탄생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이 빠른 문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개발자들이 먼저 인식을 한 것이죠. 애자일의 핵심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애자일 선언문의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문서보다 작동하는 결과물. 이 말은 문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자일에서는 이 문서가 실제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계획 고수보다 변화에 대한 대응. 애자일에서는 계획을 어기는 것이 실패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무시하는 것이 실패라고 여겨집니다. 변화는 예외가 아니라 학습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보다 사랑과 협업. 그러니까 애자일은 사람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애자일 조직에서는 보고보다 대화가 먼저 되고요. 지시보다는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수평 문화인 거죠. 왜냐하면 빨리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이나 지시를 해서 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아주 빈번하게 대화가 오가고 질문도 서스럼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애자일과 스크럼이라는 또 구조가 있는데요. 학습이 구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자일 철학을 현실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든 대표적인 방법론이 바로 스크럼입니다. 스크럼의 핵심은 일을 작게 나누고 짧은 주기로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함께 점검하는 것인데요. 보통 1, 2주 단위의 스프린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잘 되었는가? 무엇이 잘 되지 않았는가? 다음에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이 과정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집단적 메타 인지를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럼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앱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은 베타 버전이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론칭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한번 시험으로 해보겠다고 할 때 기업에서 내놓는 것이 베타 버전입니다. 이때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요. 로그 정보를 모아서 이때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될지, 어떤 것들은 킵해야 될지를 실행을 통해서 IT 기업에서 먼저 해보는 그런 것이 베타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방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맞는 방법이라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90년대에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어, 흔히 말하는 성급함, 무리함의 상징으로 판단되어서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문화의 본질은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학습 속도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르게 발전한 것은 바로 이 학습 속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남의 성공 사례를 빠르게 분석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개선하는 능력으로 이 빨리빨리 문화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속도가 반성 없이 반복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빨리라는 문화 속에서 실패를 다시는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으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에자일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무모한 속도전이 되어서 안 좋게 보이던 이 빨리빨리는 IT 문화와 잘 버무러져서 한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로 에자일이 체화되었었는데요. 빨리빨리 문화와 에자일의 결정적 차이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빨리 가고 있느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기존에 빨리빨리는 결과를 빨리 걷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에자일은 배움을 빨리 얻기 위해 움직이는, 실행을 해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자일에서의 실패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유되어야 할 지식입니다. 그리고 자산이고요. 실패가 공개되지 않는 조직은 이미 학습을 멈춘 조직입니다. 여러분도 실패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뭐 중간고사에서 실패했다. 자격증을 따려는 것에서 실패했다. 이런 것에서 그냥 아무도한테 말하지 않고 나만 일기장에 쓰는 실패가 아니라 이것을 말하고 왜 실패했는지 본인이 가설을 세워보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어보는 그런 실패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면은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그냥 비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것을 활용했을 것입니다. 에자일 문화를 현장에 도입할 때 가장 자주 받는 저항이 있습니다. 실패를 용인하면 책임감이 흐려지지 않나요? 혹은 빠른 실패라는 말이 결국 대충 해도 된다는 뜻 아닌가요?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제대로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자일이 말하는 빠른 실패는 무계획한 실패가 아닙니다. 작은 규모도 의도적으로 빠르게 검증하는 실패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한다고 가정합시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6개월은 기획, 6개월은 개발, 그리고 출시입니다. 1년이 지나서 출시했을 때 시장 반응이 예상과 다르면 이미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에자일은 다릅니다. 핵심 기능 하나만 담은 가장 단순한 버전, 즉 MVP를 2주 안에 만듭니다. 이것을 실제 사용자 10명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반응이 수개월의 기획 문서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2주를 돌립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 처음 기획과는 전혀 다르지만 훨씬 시장에 맞는 제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처음에 자신의 집 방 하나를 임대하는 아주 단순한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했는데요. 대규모 플랫폼을 먼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실험에서 확인한 반응이 지금의 수백조 가치 기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자일 방식의 빠른 실패가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학습의 재료로 삼는 마인드셋.
자, 캐롤 드웩의 연구에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피하고 도전보다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피드백을 더 반기고요. 어려운 과제일수록 더 깊이 몰입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드웩 교수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초반의 성적 차이와 무관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는 개인의 마인드셋에 그치지 않는데요. 조직 전체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때 에자일은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심리적 안정감 연구, 일명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는 최고의 팀을 만드는 결정적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했는데요. 개인의 역량,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 모두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요소는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팀원이 실패하거나 이상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비웃거나 비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있는 팀에서는 실험이 활발해지고 개선이 빨라지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장 마인드셋이 조직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서 매번 의식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훈련이 쌓여야 하는데요. 이번 실패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습관이 되는 순간 팀은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이 한 문장만 가져가셔도 충분한데요. 실패는 과정 안에 있다.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자일과 성장 마인드셋을 합해서 실행 가능한 성장 태도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장 마인드셋이 없는 애자일은 단순한 업무 분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자일이 없는 성장 마인드셋은 말뿐인 다짐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이 둘이 결합될 때 비로소 생각, 행동, 피드백, 개선, 이 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개인은 성장하고 조직은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AI가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AI로 대체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우리가 이 애자일과 성장 마인드셋을 도입한 인재들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많은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성장 마인드셋이나 이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본인을, 개인을 성장시키는 인간의 구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 애자일과 성장 마인드셋을 잘 버무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시각화라든지 구조화, 시뮬레이션 기능을 종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능력은 눈부시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실패는 성공의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장으로 가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실패가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피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에서는 실패가 정보가 되고요. 중요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분석합니다. 애자일은 바로 이 태도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어떤 컨테이너 벨트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실천 장치이기도 합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작게 시도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다시 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에, 가상현실 시대에, 또 AI 시대의 불확실성이 일상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과제를 하던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실패를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학습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성장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차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시각화, 시뮬레이션, 에자일을 하나의 사고 체계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6주차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